노인들이 갑자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말이죠. 드라마 때문이라고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교재는 품절되고 온라인 수업은 대기자가 넘치고 심지어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노인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 웬 한글이냐고요. 하지만 지금 유럽연합은 아주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공식 한국어 센터 설립.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엔 3명의 할머니와 1명의 손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또 그 드라마 보세요. 저는 루이지입니다. 78살이고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손녀 소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참 아름답게 들렸거든요. 비록 자막을 봐야 했지만 그 언어 자체가 마치 노래 같았습니다. 응, 재미있어.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어요. 40년간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던 교사의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이제는 가르칠 학생도 준비할 수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남편 앙투안이 세상을 떠난 지도 7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집은 더욱 조용해졌고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미카엘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소피와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식사 때나 잠깐씩. 23살 손녀와 78살 할머니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어요. 그런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말 참 예쁘다.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류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몇 주 전에 가입한 온라인 모임이었는데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봤더니 독일에서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가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어요. 79살이고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함께 공부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망설임 없이 답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헬가님. 저는 루이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살고 있고 78살이에요. 전직 교사였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함께 하면 좋겠네요. 곧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였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줄리아라고 해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74살이에요. 전직 성악 교사였는데 한국 드라마 속 음악과 언어의 선율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세 사람은 그날부터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말 배우기까지.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십니까? 아니지. 안녕하세요. 헬가가 화면 너머에서 열심히 따라 하고 있었어요. 줄리아는 한국 드라마 OST를 들으며 가사를 따라 부르려 노력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맞나? 저는 교사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본 문법까지 정리해서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한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서툴렀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줄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봤는데 이왕 배우는 거 한국 한번 가볼래요? 화면 속 헬가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을요. 진짜 한국을? 왜 안 돼요?
우리 벌써 한글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한국, 그 아름다운 언어의 나라,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곳을 직접 가볼 수 있다니.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줄리아의 말에 헬가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 해외여행이 헬가, 우리가 40년 넘게 일했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험을 꿈꿔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줄리아가 숙소를 알아보고 헬가가 항공편을 검색하고 저는 여행 코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제주도, 전주. 어디부터 가볼까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돌아보면 어떨까요? 매일 화상통화로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이렇게 기대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아들 미카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구들, 우리 가족들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저는 아직 딸들한테 말 못했어요. 헬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카들이 뭐라고 할지. 줄리아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여름, 한국에서 만나기로.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미카엘아, 안녕. 잠시 통화할 수 있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미카엘아, 나 여름에 친구들과 잠깐 한국에 다녀올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린 건 깊은 한숨이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정말로 가고 싶어. 엄마, 제발 그런 소리 말아요. 한국이 장난인 줄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8살이에요. 78살, 그 나이에 혼자서 해외여행이요?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과 함께. 친구요? 어떤 친구들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만난 헬가와 줄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것도 외국인들과요? 혹시 사기꾼들일 수도 있잖아요. 사기꾼이 아니야. 우리는 3개월 동안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야. 엄마, 제발요. 그런 무모한 생각은 그만하세요. 만약에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미카엘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왜 이렇게 제 꿈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속상했어요. 미카엘아, 나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나이에요. 왜 굳이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해요?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기대하는 건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것뿐이라는 걸.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기를, 안전한 일상 속에서만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약속하세요. 그런 무모한 계획은 포기하겠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소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아빠랑 통화하셨어요? 목소리가 컸는데. 응. 예상했던 대로네. 소피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뭔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소피에게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글 공부 이야기부터 온라인 친구들, 그리고 한국 여행 계획까지. 소피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다고요? 그래. 3개월 동안 와, 대박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반대하시더구나. 너무 위험하다고.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소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여주세요. 한국어로 뭐라고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한국어네요. 발음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아직 서툴러. 하지만 재미있어. 그때 노트북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헬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루이즈, 가족들한테 말했어요? 저는 딸이 완전히 반대해서 큰일 났어요. 이어서 줄리아의 메시지도 왔습니다. 저도 조카들이 난리예요. 그 나이에 무슨 한국이냐고 하네요. 소피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할머니 친구들이에요. 그래. 나이가 비슷하신가 봐요. 헬가는 79살. 줄리아는 74살이야. 소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나이에 한국어를 배우신다니. 저는 친구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완전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죠? 곧 줄리아의 답장이 왔어요. 우리 포기할 건가요? 헬가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계속 준비해요.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뭐, 한국 여행, 가세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소피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빠가 아빠는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하지만 넌 학교가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 혼자 보내기가 걱정돼요. 소피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오히려 기대돼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소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와. 소피가 침대 끝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말해봐. 처음에 한국 간다고 하셨을 때 저도 아빠처럼 생각했어요. 소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한국어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행복해 보였니? 네. 할머니를 그렇게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그랬고요. 소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저희가 할머니를 너무 과거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이미 다 끝난 사람, 더 이상 새로운 건 할 수 없는 사람으로요. 소피야,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소피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가 아니라 할머니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소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소피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빠를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아빠가 계속 반대하시면 소피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미카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피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빠, 할머니 한국 여행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소피야, 너도 할머니 편을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한국어 공부하시는 모습 보셨어요? 그런 걸 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미카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야, 그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해외여행은 너무 위험해. 그래서 제가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너도 간다고? 네. 할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그때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카엘아, 소피가 같이 간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니? 엄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뭐? 나는 아직 건강해. 그리고 꿈도 있어. 꿈이요? 78살에 무슨 꿈이요? 그 말에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78살이면 꿈 가지면 안 되니? 새로운 걸 배우면 안 되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카엘아,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루이즈라는 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 가고 싶어. 한참의 침묵 후에 미카엘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소피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그리고 매일 안부 연락을 주셔야 하고요. 저는 소피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고마워, 미카엘아.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제발. 전화를 끊고 나서 소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는 거네요. 그런 것 같구나. 근데 할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 이번 여행에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빠도 이해할 거예요. 저는 소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야, 너 덕분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헬가와 줄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들, 저희 가족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제 손녀도 함께 간다고 해요. 줄리아가 화상통화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저도 조카들을 겨우 설득했어요. 헬가도 기뻤습니다. 저는 아직 딸과 신랑이 중이지만 어떻게든 가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까요? 줄리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는 거네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챙겨보면서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약은 충분히 챙겼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약봉지들을 보며 괜히 한숨이 나왔어요. 소피는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손녀답게 이번 여행을 기록하겠다며 전문 장비까지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고마웠습니다. 새벽 5시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을 끌고 나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생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공항에 온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 공항의 분주함, 각국 언어가 뒤섞인 소음, 그리고 여행 가방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수화물을 끌고 가는 것부터 고역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체크인 절차도 소피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영어로 묻는 질문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전자여권 시스템도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 그래.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쳤고 아직 비행기도 타지 않았는데 벌써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카엘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국에서 온 승객들, 한국으로 가는 외국인들. 대부분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젊은 커플들, 비즈니스맨들, 배낭을 맨 여행객들. 그 사이에서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문득 헬가와 줄리아가 걱정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79살인 헬가는 어떨까요? 줄리아는 무사히 로마에서 출발했을까요? 3개월 동안 화상통화로만 만났던 사이인데 과연 실제로 만나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12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으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파리의 하늘. 77년 전 이 도시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떠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해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소피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행 중에 저는 한국어 공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헬가, 줄리아와 함께 배운 단어들을 복습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지만 막상 현지에서 사용할 생각을 하니 떨렸습니다. 1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장시간 앉아있던 탓도 있었지만 긴장과 흥분이 섞인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하는 첫 인사였습니다.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국 땅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한 거니까요. 도착장으로 나가면서 저는 두리번거리며 헬가와 줄리아를 찾았습니다. 3개월 동안 화상통화로만 만났던 친구들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을 흔드는 여인이 보였어요. 줄리아였습니다.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작아 보였지만 그 환한 미소만큼은 똑같았어요. 옆에는 헬가도 서 있었습니다. 역시 화상통화에서 본 것과 똑같이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루이즈, 줄리아,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만났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설렘, 감동,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까지. 줄리아가 먼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정말 만났어요. 헬가도 뒤따라와서 우리를 포옹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와 있다니. 70대, 80대 여인 3명이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피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그냥 두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헬가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네, 한국입니다. 줄리아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공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발음이 어색하고 어법이 틀렸지만 그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룸미러로 저희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들,
한글로 쓰인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들, 카페들, 그리고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와, 정말 드라마 속 같아요. 줄리아가 감탄했어요. 한글 간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헬가가 창문에 코를 대고 말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야 저희는 비로소 실감했어요. 정말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는데 한국의 전통미가 물씬 풍겼어요. 마루, 한지로 된 문,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한옥 숙소에서 저희 네 사람은 둘러앉아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긴 여행의 피로에 지쳤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해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78살의 말이에요. 헬가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줄리아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첫날 밤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땅, 낯선 하늘, 하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에서 맞는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77년 동안 프랑스에서만 해를 봐왔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해를 바라보고 있다니. 창문을 열자 한국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프랑스와는 다른 조금 더 습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옥 숙소의 아침 풍경도 새로웠어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돌들이 깔린 마당, 기와 지붕, 그리고 아침 햇살이 만드는 그림자들. 드라마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침 식사는 한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처음 맛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매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헬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줄리아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김치군요? 줄리아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매워도 계속 먹게 되네요. 헬가가 또 한 젓가락 집으며 웃었어요. 된장찌개는 짜긴 했지만 깊은 맛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가 생각났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할머니의 손맛은 비슷한가 봐요. 젓가락 사용은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포크와 나이프만 사용해온 손이 젓가락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밥알이 자꾸 떨어지고 반찬을 집으려고 하면 미끄러져서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헬가가 젓가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로 밥을 먹는 걸까요? 줄리아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젓가락을 못 쓴다니 그런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식사 후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 모험이었어요. 복잡한 노선도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초록 선. 어느 것을 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3호선을 타야 해요. 소피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말 복잡했어요. 러시아어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계속 나왔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다음 역은 이라는 말만 겨우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다행이었어요. 소피가 없었다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궁궐이 눈앞에 있다니. 광화문의 웅장한 모습, 아름다운 기와 지붕, 그리고 화려한 단청. 사진으로만 보던 것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줄리아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헬가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온 것 같았어요. 근정전의 웅장함,
경회로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복을 입고 걸어 다니는 관광객들. 모든 게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저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한글을 만드신 분의 동상 앞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3명의 외국인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한국식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이상한 이름의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거리였어요. 한글 간판들, 전통차 가게들, 그리고 한국 전통 공예품들.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기념품들을 하나씩 샀어요. 사랑, 행복, 희망 같은 단어가 적힌 것들이요. 비록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글자들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로가 쌓였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몸에 온종일 걸어 다니는 것은 무리였어요. 특히 헬가는 다리가 아프다며 자주 쉬어야 했고 줄리아도 숨이 찬다고 했어요. 잠시 쉬었다 갈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어요. 헬가가 동의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그때 줄리아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체력이 따라와 주질 않네. 너무 힘들어요. 헬가도 지쳐 보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왜 하나 싶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몸은 피곤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탈까요? 소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결국 택시를 탔지만 숙소까지 가는 동안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좋은 아이디어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첫날의 흥분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벽, 체력의 한계,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서울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짧은 비행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 달랐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구름 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 제주도가 가까워질수록 마음도 설렜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서울보다 더 따뜻하고 더 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오래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갔던 니스 해변이 생각났습니다. 똑같은 바다 냄새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보이는 제주의 풍경도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야자수들, 낮은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숙소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서울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줄리아가 창가로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헬가도 감탄했어요. 저희는 잠시 창가에 서서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피로도 잊을 수 있었어요. 오후에 저희는 감귤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주도 하면 귤이라고 하던데 직접 보니 정말 나무마다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장 주인 할아버지가 직접 따서 주신 귤을 맛봤는데 정말 달았어요. 프랑스에서 사 먹던 귤보다 훨씬 달고 과즙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주 귤이에요. 농장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맛있어요. 저희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아이들이었는데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마 외국인 할머니들이 한국말을 하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한 아이가 소피에게 물었어요. 언니, 할머니들 손녀예요? 소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분은 제 할머니고 두 분은 할머니 친구분들이에요. 와, 할머니가 외국 친구도 있어요? 대박. 아이들의 반응에 저희는 더욱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농장을 둘러본 후 저희는 해안가로 갔습니다. 제주의 유명한 해안 산책로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생각보다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도 컸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들. 소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시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자연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펜션 마당에서 저희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펜션 주인분이 허락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타닥거리는 불소리, 그리고 저희 네 사람.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닥불을 바라보며 저희는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제주의 밤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헬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친구들, 솔직한 이야기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줄리아가 대답했어요. 저 4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늘 환자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고, 남편을 돌봤죠.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헬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남만 챙겼다는 걸.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먼저 챙긴 여행이 줄리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던 여행들이 있어요. 한국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고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혼자 가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용기가 났어요. 마지막 기억을 한국에서 새로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교사였어요.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역할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문화를 학생이 되어보고 싶었어요. 소피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뭐니? 처음에는 정말 걱정됐어요. 할머니가 무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할머니를 이렇게 이해한 건 처음이에요. 소피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꿈꾸는 사람이시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너무 과거의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삶, 꿈, 후회, 희망에 대해서 70대, 8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제주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닥불을 흔들었지만 저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왔네요. 줄리아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랐어요. 헬가가 동의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작게 느껴졌어요. 이 여행을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피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글쎄, 뭐든 좋을 것 같구나. 너희들과 함께라면. 저도요. 헬가가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줄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잔 것 같았습니다. 제주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저희를 재웠어요. 모닥불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면서 저희의 첫 번째 진짜 여행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주에서의 셋째 날 아침, 소피가 뭔가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지난 며칠간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할머니,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소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손녀답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헬가와 줄리아도 신기한 듯 소피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1시간 후, 소피가 드디어 작업을 마쳤습니다. 할머니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지난 며칠간의 저희 모습이 영상으로 편집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적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한글을 써보던 모습, 젓가락질에 고생하던 모습, 그리고 제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까지. 특히 경복궁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을 쓰던 저희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소피가 직접 쓴 자막이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시작 중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불렸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으로 불리다니. 소피야, 고마워. 할머니,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를 본다니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올려봐, 괜찮아. 소피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78세 할머니의 한국 첫 여행, 꿈의 나이는 없습니다 였습니다. 몇 시간 후, 소피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벌써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었어요. 10,000명이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피가 댓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78세에 한국어 배우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항상 늙었다고 하시는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네요. 댓글들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찼어요. 저희가 단순히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제주도에서 회라는 날생선을 먹고 있던 와중 소피가 또 다른 소식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지금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노인네들 여행하는 영상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때 소피가 저희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왜 한국에서 여행하는지 인터뷰 영상 하나 찍어 올려볼까요? 인터뷰. 헬가가 놀랐어요. 우리가? 줄리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할머니들이 한국 여행을 하는 진짜 이유.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좋아요. 줄리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도 한번 해봐요. 헬가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소피가 촬영하고 있고 저희는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이 여행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줄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헬가가 덧붙였어요. 저는 평생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소피가 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대단해요. 저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뭘 배우니? 제가 물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라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희는 모두 웃었어요. 23살 손녀에게 인생을 배우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집에서 혼자 드라마만 보던 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다니.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소피가 만든 영상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시작 중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78살이지만 저는 아직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저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였어요.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특히 기와집들이 점점이 보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정말 한국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와지붕이 늘어선 골목길, 한복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현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소도 전통 한옥이었어요.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한옥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찻집에서 쉬기도 하고 한지 만드는 체험도 해봤어요. 특히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체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체험관 선생님이 저희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사랑, 평화, 행복 같은 의미 있는 단어들을. 붓으로 쓰는 한글은 연필로 쓸 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옥 마당에서 저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편지 한 통씩을 써보기로 한 거예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통 한지의 붓으로 쓰는 편지였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조용한 마당에서 각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헬가가 먼저 자신의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7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지만 정작 제 마음을 돌보는 건 잊고 살았어요. 헬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다음은 줄리아의 편지였어요. 하늘나라의 여보에게 당신과 함께 가려고 했던 한국에 왔어요. 혼자 와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끝까지 해냈다는 기분이에요. 한국어 공부도 이 여행도 당신이 보고 계시죠?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용감해졌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카엘아, 엄마가 내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말해줄게.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아직 꿈이 있단다. 편지를 읽으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너를 키우면서 내 꿈은 모두 너에게 맡겼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도 엄마만의 행복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소피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편지 써도 될까요? 물론이지. 소피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소피가 자신의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해요. 그동안 할머니를 너무 과거의 사람으로만 봤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사람,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소피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진짜 할머니를 봤어요. 여전히 호기심 많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할머니를.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소피를 안아주었어요. 헬가와 줄리아도 저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옥마당에서 네 여자가 서로를 껴안고 우는 모습.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마루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편지에 담긴 진심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나이가 들수록 표현이 서툴러지는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우리 계속 친구할 수 있을까요? 줄리아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헬가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한글로 맺어진 인연이에요. 제가 덧붙였어요. 소피가 저희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들,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한옥의 기와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주의 고즈넉한 밤, 촛불 아래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2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친숙하고 아쉬웠어요. 숙소에서 짐을 싸면서 저희는 하나하나 기념품들을 챙겼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갈피, 전통차 한복 모양의 자석, 그리고 전주에서 쓴 편지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헬가가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배웠네요. 줄리아가 감탄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제가 덧붙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희는 조용했습니다. 각자 이번 여행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떠나는 건지,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건 아닌지.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전통차를 더 사기도 하고 한글 달력도 샀어요. 그때 줄리아가 갑자기 소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한국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어. 아니에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소피가 대답했어요. 우리 다음에도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요? 헬가가 물었어요.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일까? 이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할까? 줄리아, 헬가, 우리 계속 한국어 공부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와요. 제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줄리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우리 이미 해봤잖아요. 헬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소피가 저희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해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당연하지.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희는 이번 여행에 대해 정리해봤어요.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78세의 루이즈는 더 이상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몸소 느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익숙한 공항, 익숙한 언어, 익숙한 풍경.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아쉽고 허전했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피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인가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해. 그리고 내년에 또 가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소피가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뭐가? 전에는 미래 계획을 거의 안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정말 달라졌구나. 78세에도 미래를 꿈꾸고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방,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루이즈가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인천공항에서 헬가, 줄리아와 처음 만났을 때, 경복궁에서 한글을 써봤을 때, 제주에서 아이들과 웃었을 때, 전주에서 편지를 썼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기억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중얼거리면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차 적응은 며칠 만에 끝났지만 마음의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어 공부부터 했어요. 헬가, 줄리아와 함께 하던 화상 수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단어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인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의 미소가 생각났어요. 소피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 준비로 바빠졌지만 여전히 저의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의 여행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게 중요한 건 미카엘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아직 제대로 통화하지 못했거든요. 미국 시간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아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됐어요. 역시 위험했잖아.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네 같은 말을 들을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배운 것처럼 마음을 담아 손으로 쓰는 편지를요. 조용한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인사말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미카엘아, 안녕하세요. 이건 번졸 봉주르의 한국말 표현이란다. 그렇게 시작한 편지가 어느새 3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미카엘에게 엄마가 한국에서 돌아왔단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말이야. 너는 아마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미카엘아, 엄마는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어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단다. 78살의 엄마도 아직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너를 키우면서 엄마의 꿈은 모두 너에게 맡겼어. 내가 성공하면 엄마도 성공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도 엄마만의 꿈이 필요하다는 걸. 미카엘아, 엄마가 내게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말해줄게. 내 삶도, 내 선택도, 내가 가는 길도, 엄마는 모두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해. 엄마도 너처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내년에도 한국에 갈 계획이란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많이 배우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소피도 함께 갈 거고, 헬가와 줄리아도 있어. 우리 이제 정말로 이야기해 볼까? 오래된 오해들도, 서로 못했던 말들도.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내가 보고 싶어. 엄마가, 루이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에게 이렇게 솔직한 편지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떨리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편지를 붙인 지 사흘 후 미카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밤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엄마, 미카엘아, 안녕. 편지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미카엘이 뭐라고 할지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뭐가? 제가 엄마를 너무 늙은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사람으로. 미카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소피가 보내준 영상들 봤어요. 한국에서 한글 쓰시는 모습, 새로운 친구들과 웃으시는 모습,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랬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표정 처음 봤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카엘아, 엄마, 제가 틀렸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고마워. 미카엘아, 그런데 엄마, 정말 내년에도 가실 거예요? 응, 가고 싶어. 그럼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도 네, 제가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뭘 배우고 계시는지,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것.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한다는 것. 정말 좋겠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한국 여행이라니. 소피도 기뻐할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소피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요. 아빠가 같이 간다고요? 그래, 내 아빠가 먼저 제안했어. 대박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국 여행이라니. 소피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헬가와 줄리아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요? 아들분이 함께 간다고요? 줄리아가 놀라며 물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네요. 멋있어요. 헬가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설득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줄리아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내년 한국 여행 계획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재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이번 한국 여행은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헬가, 줄리아와 함께하는 화상 수업은 이제 저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에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더 생생하게 와 닿았습니다. 저희 한국어 실력은 놀랍게 늘고 있었어요. 여행 전에는 기본 인사말 정도만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앱도 다운받아서 매일 사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동네에서 한국어 수업 개설하면 어떨까요? 한국어 수업을 네. 할머니처럼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걸 나누시면 되잖아요. 한국 여행 이야기도 하시고요. 소피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평생 프랑스어를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를 나누는 거네요. 물론 완전히 다른 입장이지만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해 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나이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78세에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직접 가르친다고요? 센터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배우는 거죠. 제가 경험한 걸 나누면서요. 그렇게 저의 첫 한국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동네 카페에서 대여섯 명의 노년층들과 함께하는 시간. 루이즈의 한국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첫 수업 날 저는 긴장됐어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함께 배우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이게 봉주르라는 뜻의 한국말이에요. 참석자들이 따라서 말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김치도 주문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여행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저는 78세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물론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가족 없이는 처음이었죠.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75세인 마리가 물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요. 한편 멀리 이탈리아의 줄리아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요양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동요를 부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화상통화에서 줄리아가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아이들이 곰 3마리를 너무 좋아해요.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가르쳐줬더니 금방 외우더라고요. 독일의 헬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글 놀이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빨리 배워요. 헬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3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78세, 79세, 74세의 할머니들이 말이에요. 소피는 대학 졸업 준비를 하면서도 저의 활동을 계속 도와줬어요. 한국어 모임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의 나를 찾은 것 같아. 원래의 할머니요? 응. 호기심 많고 배우기 좋아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 말이야. 나이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겉모습은 여전히 78세 할머니였지만 마음만큼은 20살 청춘 같았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어 실력 더 늘리기, 내년 한국 여행 계획하기, 더 많은 사람들과 경험 나누기. 나이보다 앞서가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걸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니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제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소피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 작품으로 제출한 다큐멘터리 노년의 언어, 한글로 시작된 여정 2학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학생 다큐멘터리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 저도 함께 갔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손녀가 저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소피가 트로피를 받고 나서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가 이런 모험을 할 수 있었어. 저도 소피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미카엘은 이미 휴가를 내고 한국행 항공권도 예약했어요. 아들이 저의 꿈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려고 한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헬가와 줄리아도 각각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헬가의 딸이 함께 오기로 했고 줄리아의 조카도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만의 여행이 이제는 국제적인 가족 모임이 되는 거였어요. 동네 한국어 모임도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매주 15명 정도가 참석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더 큰 장소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루이즈, 이제 정식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커뮤니티 센터 관장님이 제안했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인데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함께 배우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78세에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거네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소피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소피야, 할머니가 달라진 것 같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 할머니는 항상 과거 이야기만 하셨는데 지금은 미래 계획만 말씀하세요. 그러게, 내년 한국 여행, 한국어 교실, 또 그 다음 여행.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어떻게? 항상 꿈꾸면서, 항상 도전하면서, 항상 배우면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헬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루이즈, 내년 한국 여행 D-365. 한국어 실력 더 늘려서 가요. 이어서 줄리아의 메시지도 왔어요. 친구들, 오늘 한국 동요 5곡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한 할머니들이에요. 78세, 79세, 74세에 이런 꿈을 꾸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한국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궁궐, 제주의 바다,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들. 무엇보다 헬가, 줄리아, 소피와 함께 웃던 그 순간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오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한국어 모임에는 이제 20명 가까이 모였어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가족 호칭을 배워볼까요? 제가 칠판에 한글로 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루이즈, 당신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마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한국어 선배?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선생님이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1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소피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일찍 잠드는 생활.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78세에 이런 활기찬 삶을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화상통화에서 헬가와 줄리아와 함께 내년 한국 여행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이번에는 부산도 가보고 싶어요. 줄리아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경주에 가보고 싶어요. 역사적인 도시라고 하던데요. 헬가가 덧붙였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가족들과도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 가족들이요? 네. 지난번에 만났던 아이들, 시장 아주머니들,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분명 기억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한 해의 마무리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나는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78세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배우는 학생, 무엇보다 꿈을 품은 사람이다. 그 여름, 우리 넷은 한글로 웃었다. 그 웃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 헬가, 줄리아와 맺은 우정은 이제 평생의 재산이 되었다. 소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미카엘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79세가 되는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이 늦은 나이에, 아니, 이 젊은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정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됐어요. 소피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그리고 소피야, 네, 올해도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자. 물론이죠. 할머니. 그렇게 저는 79세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숫자로는 한 살 더 늙었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정말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거라고. 그 여름, 우리 넷은 한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시작 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